드루킹, 왜 이런 이름을 쓰는 것인지로 분명치 않은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49살 남성 블로거입니다. 그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이 일으킨 파장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드루킹이 1년 전 대선 기간 중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인사와도 텔레그램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경찰도 이런 내용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첫 소식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드루킹 김모 씨. 김 의원뿐 아니라 다른 선거 캠프 관계자와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관계자가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김 씨가 현재 청와대에 근무 중인 인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두 사람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정도라며 청와대 관계자의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기자회견을 두 차례 열었지만 청와대 인사 연루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더 필요하다, 아닌 것 같다 등의 모호한 답변만 했습니다. 드루킹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거론된 청와대 관계자는 드루킹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대선 당시 지지자들과 함께한 선거 기획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의원과 친분이 있는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내가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이번 사건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선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대선 캠프 당시 문제는 당에서 조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이 댓글 연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틀 만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이어서 오늘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대선 기간 동안에 드루킹이란 사람을 파주 출판사를 찾아가 2번 만났다는 것 하나,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기사 링크, 인터넷 링크를 보냈을 수도 있지만 불법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자, 김 의원과 드루킹 어떤 관계인지 좀 설명이 나왔죠? 네, 국회입니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드루킹과 관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드루킹과 처음 만난 건 의원 당선 뒤인 2016년 중반 국회의원회관에서였습니다. 계속 관계를 이어오다 드루킹이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했고 김 의원은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경선 시작 전에 격려 차원에서 한 번 더 사무실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장소였던 파주 출판사를 대선 기간 2번이나 직접 찾아간 겁니다. 김 의원은 어떤 불법이나 대가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를 드루킹에게 보냈을 가능성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에 관해서 좋은 기사,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올라오거나 하면은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기사를 보내거나 하는 적은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 참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진 49세 이 남성 블로거는 대선 기간 중에 어떤 정치인을 위해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현재로서는 고위직 요구는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 지금 보신 것처럼 토요일 밤 회견 때는 이런 청탁이 있긴 했지만 워낙 황당해서 거절했었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조금 전 자신의 발언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 사건을 주도한 김모 씨가 올해 초 김경수 의원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앉혀달라고 요구한 인물은 대형 로펌 소속 A 변호사였습니다. A 변호사는 일본 명문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해 법조계에서 일본 사정에 밝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의원은 그제 김 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늘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드루킹의 요구를 전달했다고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 대화방에는 김 씨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3월 중에 오사카 총영사 발표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며 김 의원은 외교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 돼서 총영사직을 못 준다고 말했다고 밝힌 겁니다. 드루킹 김 씨는 A 변호사 등 법조인 3명으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의 변호사는 현재 김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은 김경수 의원은 자신이 드루킹이라는 이 남성을 2차례 파주 출판사까지 찾아가서 만났다고 공개했죠. 이 드루킹 김모 씨는 한 달 전, 그러니까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까지 김 의원에게 외국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꾸준히 연락한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이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며 시작됐습니다. 유독 새벽 시간대 좋아요 나빠요가 삽시간에 수천 개씩 올라오는 참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빈번해서 조사 결과 민주당원인 김모 씨 등은 인터넷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분석했고 인터넷에서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인 지난 3월까지 민주당 핵심 의원인 김경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 씨가 김 의원에게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기사 제목과 기사 인터넷 주소를 보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처럼 3월에만 김 의원에게 3,190개의 기사 주소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오늘 경찰이 기자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와 김경수 의원이 조치를 취했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또 고맙다는 인사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핵심인 김경수 의원을 찾아온 드루킹 김모 씨. 이를 전후에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활동 내용 등을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씨는 기사 제목과 기사의 인터넷 주소 등을 보낸 뒤 조치를 취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메시지들을 일일이 확인하진 않았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남겼습니다.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김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의원은 거의 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는 대선 이후 자신의 인사청탁을 들어주지 않자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이 드루킹 김모 씨라는 남성, 이전에도 선거에 관여했었고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던 기록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2년 전 총선 때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후보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혐의였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직전 드루킹 김모 씨는 당시 정의당 노회찬 후보 캠프의 자원봉사자 A씨에게 200만 원을 건넵니다.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계좌를 이용했습니다. 법원은 노 후보 지원을 위해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금품을 건넨 혐의로 드루킹에게 벌금 600만 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른 공범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에서 최근까지 비누업체 운영에 관여했던 B씨입니다. A씨에게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계좌 명의자는 B씨가 운영에 관여한 비누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느릅나무 출판사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 이어 비누업체 역시 드루킹의 정치 관여 창구였던 셈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 단체와 업체들의 자금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드루킹의 정치활동 자금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한편 노회찬 의원은
드루킹이란 사람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네, 경찰은 댓글 여론 조작을 위한 상세한 매뉴얼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배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7가지 행동 요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통하는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영빈 기자가 이 매뉴얼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인터넷을 할 때 띄우는 프로그램 창입니다. 오른쪽에 시크릿 모드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했더니 검은색 창이 새로 뜹니다.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 이력 같은 활동 기록을 컴퓨터에 남기지 않는 비밀 모드로 바뀐 겁니다. 보안 USB를 받기 전까진 비밀 모드 창으로 작업하라.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 매뉴얼은 이 내용을 포함해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는 제외하라. 인터넷 포털 페이지를 항상 띄워놓고 새로 고침하라. 추천한 기사를 서로 알 수 있게 공동 아이디로 접속하라 등 작업 시간과 방법, 작업 대상 기사 선정, 작업 시 유의점까지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이나 추적을 피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기록을 안 남기겠다라는 측면인 거죠. 시크릿 창이라든가 텔레그램. 매뉴얼에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추미애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 관련 기사를 체크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이 매뉴얼이 드루킹 김 씨와 함께 입건된 다른 피의자가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지시대로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제로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선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되면 김 씨 등 이미 구속되거나 입건된 5명 외에도 수사 대상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이렇게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추천수를 조작할 수 있었던 건 허술한 댓글 관리 시스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이 네이버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건 지난 1월 17일 밤입니다. 이 순간을 한 누리꾼이 촬영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는데 댓글을 추천한다는 공감 숫자가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수 프로그램으로 추천수를 조작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공감수가 1분 만에 400개 이상 늘어났는데 경찰은 이 영상을 근거로 수사 중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공감수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하는 현상부터 시험용으로 만든 댓글이 지워지기까지 누리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댓글이 조작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편향된 댓글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작이 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의심이 드는 것. 네이버는 약관 조항을 수정해 조작 방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자가 좋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포털 사이트가 그걸 분석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공격하는 측에서 이걸 또 분석해서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댓글 조작 행위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은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점점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따지기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한다며 지난 대선의 공정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풍선을 터뜨리자 청와대 모형 위로 밀가루가 쏟아집니다. 민주당 댓글 공작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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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원들의 댓글 조작 사건을 규탄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는 경고도 내걸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권은 댓글로 일어선 정권 댓글로 망하는 법입니다.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께 알리지 않았을까? 역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만장일치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조작을 주도한 드루킹 김모 씨 등 당원 2명을 제명하고 진상조사단도 꾸렸습니다. 친문 핵심 김경수 의원을 옹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대선 공정성까지 시비를 걸고 나선 야당과의 공방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윤상 사회부 사건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분석 키워드 뭔가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세 가지 의문입니다. 댓글 공감수 조작과 관련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3대 의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증을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드루킹, 정말 저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좀 확인한 후 시청자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출판사를 8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별로 번 흔적이 안 보여요. 책을 낸 적이 없으니까요. 이거 임대료나 이런 거 어떻게 유지했습니까? 네, 김 씨는 파주 출판단지의 4층짜리 건물의 1층과 2층을 임대해 출판사를 운영했는데요. 네. 건물주에게 확인해보니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임대료를 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두 개 층을 합친 임대료가 매월 4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8년이면 최소 수억 원이 운영비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판사는 그동안 한 권의 책도 출간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돈으로 행사를 하고 임대료를 냈는지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 측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느릅나무의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돈이. 그러니까 느릅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출판사 이름으로 따박따박 8년 동안 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밀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과연 어떻게 이런 걸 낼 수 있을까? 일단 뭐 비누를 만든 흔적은 보입니다만 비누 만들어서 어떻게 됐을지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어쨌건 고정 수입이 있었던 것인지 이 드루킹 69년생 49살 이 정도만 알거든요. 네. 어떤 인물입니까? 네, 드루킹. 바로 김 씨는 지난 2010년 드루킹의 차트혁명이라는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냈는데요. 네. 이 책에 있는 저자 소개를 보면 모 개발회사에서 근무했고 중소업체 임원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외환 상품 선물 트레이더로 활동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대부분 이미 없어졌거나 실체가 모호한 회사입니다. 김 씨가 파주에서 운영한 출판사도 간판은 있지만 법인 등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 씨가 민주당 입당 전에 어느 정당에서 활동했는지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노회찬 의원 측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줬다가 벌금형을 받은 경력도 있는 인물입니다. 자, 민주당 가입한 기록은 남아있고 이번에 제명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년 전 총선 때는 정의당 후보 가족에게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줬다. 네. 여러 가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이렇게 파워 블로거라는 게 글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난 간밤에 주말 사이에 싹 없어졌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제 오후만 해도 김 씨의 블로그에는 게시물이 가득했는데요. 어제 오전에 취재진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유튜브에 올린 게시물이나 팟캐스트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누군가 김 씨나 그리고 김 씨와 함께 활동한 사람들의 흔적을 없애려고 나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 증거인멸이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거와 굉장히 주변에 연전이 있었던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보신 것처럼 2년 전에 돈 줬다가 벌금형 받았거든요. 판결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선관위가 이 드루킹의 무언가가 문제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9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씨를 수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김 씨가 유사 선거운동 기관인 인터넷 카페를 차리고 회원들에게 돈을 주고 선거운동을 시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이를 두고 수사를 제대로 한 거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만든 인터넷 카페를 유사 선거운동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돈을 준 사실도 없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포괄적으로 한번 점검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선 4일 전에 선관위가 이 드루킹 좀 이상하다라고 깃발을 들었다는 것, 네. 이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넷을 할 때 띄우는 프로그램 창입니다. 오른쪽에 시크릿 모드라고 적힌 버튼을 클릭했더니 검은색 창이 새로 뜹니다. 사용자의 사이트 방문 이력 같은 활동 기록을 컴퓨터에 남기지 않는 비밀 모드로 바뀐 겁니다. 보안 USB를 받기 전까진 비밀 모드 창으로 작업하라. 흔적을 남겨선 안 된다. 매뉴얼은 이 내용을 포함해 크게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는 제외하라.
인터넷 포털 페이지를 항상 띄워놓고 새로 고침하라. 추천한 기사를 서로 알 수 있게 공동 아이디로 접속하라 등 작업 시간과 방법, 작업 대상 기사 선정, 작업 시 유의점까지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대해 보안 전문가들은 의심이나 추적을 피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기록을 안 남기겠다라는 측면인 거죠. 시크릿 창이라든가 텔레그램. 매뉴얼에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추미애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 관련 기사를 체크하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이 매뉴얼이 드루킹 김 씨와 함께 입건된 다른 피의자가 작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 지시대로 특수 프로그램을 활용해 실제로 댓글 여론 조작에 나선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되면 김 씨 등 이미 구속되거나 입건된 5명 외에도 수사 대상이 추가될 전망입니다.